이야기는 어느 평일 아침 정적을 깨는 뉴스 속보로 시작된다. 술도가 업둥이를 속여 키웠다. 유부남 교수가 신라주조 딸에게 접근한 건 신라주조 진입용 계획된 연애였다. 기사에는 강수가 출생이 불분명한 인물이며 세리는 신라주조의 유일한 법적 상속녀로서 이혼 경력이 있는 교수와의 은밀한 관계를 통해 가업 경영권을 위협받고 있다는 내용까지 담겨 있었다. 기사 말미엔 이 모든 사태의 뒤엔 술도가 핵심 인물들의 입김이 작용한 정황이 있다는 문장으로 마무리됐다. 이 기사는 폭탄이었다. 술도가 전체를 뒤흔들고 그동안 유지해오던 공동체의 이미지와 유산의 정당성, 심지어 가족 자체를 부정하는 듯한 파장을 일으켰다. 바로 전날 독고탁은 속일용 전무의 체포사건으로 인해 검찰의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조사를 받았지만 명백한 공모 혐의에도 불구하고 소 전무는 증거를 제출하지 않아 증거 불충분으로 석방되었다. 그러자마자 그는 마지막 카드로 가지고 있었던 언론용 파일을 한 기자에게 직접 넘긴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기자에게 정보를 준 또 한 명의 제공자가 있었는데 그는 바로 범수의 전처 나영은이었다. 나영은은 이미 여러 달 전부터 범수가 세리와 사귀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고 있었고 한이의 양육권 분쟁에서 불리한 입장이 된 자신을 구제하기 위해 세리의 평판을 훼손하려던 중이었다. 나영은은 독고탁과 이해관계가 일치했다. 탁은 술도가에 빼앗겼다고 여긴 자신의 가문과 기업을 되찾고자 했고 나영은은 한이를 되찾고 싶었다. 두 사람은 각자 움직였고 아는 사이도 아니었지만 공동 목표는 하나였다. 광숙과 세리 그리고 술도가 공동체를 동시에 흔드는 것. 기사는 순식간에 퍼졌다. SNS, 커뮤니티, 심지어 교직원 커뮤니티까지 떠들썩했다. 범수는 징계위원회에 또다시 회부되고 하니 양육권 관련 법률 자문이 다시 들어온다. 세리는 참을 수 없는 분노에 몸을 떤다. 내가 왜 죄인처럼 살아야 해? 그녀는 광숙 앞에서 울음을 터뜨린다. 제가 떠나면 조용해질까요? 제가 나가면 해결되나요? 광숙은 고개를 젓는다. 이건 네 잘못이 아니야. 우리가 지켜야 할 건 명예가 아니라 사람이지. 강수는 조용히 신문을 내려놓는다. 자신이 업둥이라는 말이 공식적으로 등장한 순간 무엇인가 끊어졌다. 그는 말하지 않는다. 어차피 주변인들 다 알고 있던 사실인데 왜 이렇게 아픈 걸까 생각한다. 동석은 분노를 참지 못한다. 이건 도를 넘었어. 기자회견을 열자. 그러나 강수는 고개를 젓는다. 저는 그냥 조용히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과거를 계속 해명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삶 너무 지칩니다. 하지만 범수와 술도가의 고통을 참을 수 없었던 세리가 나선다. 그녀는 어떤 대본도 없이 기자들 앞에 선다. 저는 신라주조 딸이고 맞아요. 범수 교수님 제가 많이 좋아해요. 그는 저보다 아이를 더 지키는 사람이고 저는 그 사람과 함께한 일을 키우고 싶어요. 누가 저더러 신라주조를 지키라고 했나요? 저는 그깟 신라주조 관심 없습니다. 교수님도 마찬가지고요. 더는 억측으로 교수님 망신 주는 사람은 용서치 않겠습니다. 저는 가족을 지키고 싶습니다. 그 발언은 기사보다 더 빨리 퍼졌고 누군가는 그녀를 조롱했지만 누군가는 그녀를 요즘 시대의 진짜 딸이라 불렀다. 세리의 기자회견은 뜨거운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정제되지 않은 말, 감정이 담긴 눈물. 그녀는 사랑은 죄가 아니다. 죄는 가족을 지키려 한 우리보다 가족을 버린 그들에게 있다. 는 마지막 한마디는 인터넷에서 수많은 댓글을 양산했고 그중 상당수는 세리에게 공감과 지지를 보냈다. 그러나 갈등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범수는 교육청의 징계심사 대상에 올랐고 한이에 대한 보호환경 심사까지 받게 되었다. 한이의 법적 친권 분쟁도 다시 불붙기 시작했고 나영은은 방송 인터뷰까지 자처하며 아이의 행복을 위해 싸우는 엄마라는 이미지로 여론을 다시 이끌고자 했다. 이때 미애가 술도가를 다시 찾아온다. 기자회견을 본 후 그녀는 세리와 광숙이 혼자서는 감당 못할 전면전을 치르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내가 이런 일을 당하고도 가만히 있으면 그게 더 죄야. 미애가 찾아옴과 동시에 박정수도 술도가를 찾아왔다. 그녀 또한 자신의
자신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광숙이 발벗고 나서서 자기를 지켜준 것을 잊지 않고 찾아온 것이다. 모든 상황을 듣고도 정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미애가 눈물로 토해낸 죄의 고백, 강수가 친모에게조차 거리감을 두며 술도가를 선택했다는 아이러니, 그리고 술도가 전체를 덮어버리려 했던 탁의 복수극까지. 그 모든 것이 한데 엉켜 정수의 마음을 오래도록 짓눌렀다. 정수는 여전히 장미애에 대한 경계심을 지우지 못했고 광숙에 대해서도 감정이 완전히 정리된 건 아니었다. 하지만 단 하나는 확실했다. 광숙은 더 이상 박정수의 딸의 그림자가 아니라는 것. 다음 날 아침, 정수는 광숙을 조용히 부른다. 공증? 필요 없어. 이건 내 결심이야. 그 말과 함께 꺼내든 것은 한 장짜리 단촐한 위임장이었다. 하지만 내용은 엄청났다. 박정수 재산을 술도가 사업에 투자하고 사용하는 데 동의한다는 내용이었다. 정수는 광숙 손을 잡고 문서를 쥐어준다. 광숙은 놀란 듯 문서를 받지 못한 채 멈칫했다. 그녀의 손은 한동안 공중에서 머물렀고 눈길은 문서보다는 정수의 얼굴에 고정돼 있었다. 이걸 왜 저에게? 정수가 고개를 젓는다. 사람이 사람을 선택하는 데는 때가 있다네. 지금이 그때야. 놓치면 나도 후회할 거야. 그대는 내 딸이 되겠다고 했지 않은가. 원하는 데 쓰시게. 광숙은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그녀는 동석과 함께 신라주조의 지분을 정성껏 모으기 시작했다. 오랜 기간에 걸쳐 신라주조의 소수 지분주에서 전략적 영향력을 지닌 주요 주주로 올라서게 되었다. 그와 동시에 법률자문단, 언론대응팀, 그리고 기업감사팀의 구성은 순식간이었고 미애와 동석은 각각 재무자료 확보와 이사진 접촉에 착수했다. 가장 먼저 움직인 건 이사회 소집 요구서였다. 신라주조 이사진 11명 중 4명의 동의를 받아 긴급 소집안이 접수되었다. 내용은 명확했다. 현재 회장인 독고탁은 내부 공급 유용, 위법한 언론 유포, 그리고 신뢰 상실에 따른 경영 부적격 사유가 존재하며 이에 해임을 요구한다. 탁은 이를 알고 경노한다. 그는 자신의 집무실에 칩거한 채 측근들을 불러 모으지만 이미 소길용 체포 사건 이후 그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진 상태였다. 그 사이 구치소에 수감된 소전무 소길용 또한 언론 인터뷰에 응한다. 그는 독고탁과의 모든 내용을 녹취해둔 증거가 있었지만 누구를 믿어야 할지 누구 편에 설지 몰라. 갈피를 못 잡고 있던 터였다. 그러나 신라주조에 돌아가는 상황을 파악 후 드디어 카메라 앞에 서기로 한 것이다. 탁 회장이 시킨 대로 했다는 증거 녹취와 영상이 있는 제 세컨 핸드폰 제출하겠습니다. 해외 도피도, 공금 빼돌린 것도, 심지어 기사 유포도 제가 혼자 했다고요? 절대 아닙니다. 소길용의 진술 영상은 광숙 측에서 그대로 이사회 프레젠테이션 자료로 제출되었다. 광숙은 회의 시작 30분 전 기존 이사들에게 사전 연락을 넣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지금 탁 회장을 그대로 두면 이 회사는 무너집니다. 오늘 반드시 결단하셔야 합니다. 그 말은 한참을 울리며 회의실을 가득 메웠고 사실상 광숙은 이사진의 마지막 양심을 압박하는 정치적 한수를 던진 셈이었다. 이사회는 예상보다 조용했다. 탁은 참석하지 않았다. 그는 대신 사내공지 이메일을 통해 그 어떤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겠다며 자진사임 거부를 선언했고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그러나 독고탁의 그간의 무리한 사업 확장과 부정회계 내역, 개인 원한에 의한 회사자 본낭비만으로 죄는 상당히 컸다. 탁의 업무집행정지 가처분이 인용된다. 결국 법원 명령에 따라 탁은 신라주조 회장실에서 물러난다. 광숙의 이사회 승리 이후 탁은 아무 말 없이 신라주조를 나섰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그의 얼굴을 덮쳤지만 그는 그 모든 걸 무시한 채 혼자 건물 뒷문으로 나가듯 걸었다. 그리고 몇 시간 후 서울 외곽의 한 모텔. 혼자 술을 마시던 그는 결국 정신을 잃은 채 쓰러졌고 다음 날 아침 병원 응급실로 실려간다. 그의 신원을 확인한 간호사는 신라주조 법인 등록을 조회해 긴급 연락처로 장미애를 호출했다. 미애는 전화를 받고도 한동안 말이 없었다. 하지만 한참을 망설이다 결국 병원으로 달려간다.
그녀는 응급실 침대에 누운 탁을 보며 담담히 중얼거린다. 결국 이렇게 무너지네. 당신 언제부터 이렇게 혼자였을까? 탁은 잠들어 있다. 호흡은 불안정하고 혈압은 급락했다. 심리적 충격에 의한 쇼크. 그리고 음주로 인한 급성 위장염. 하지만 의사는 말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무너진 사람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광숙은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그녀는 미애에게 단호히 말한다. 살려야죠. 미워도 그분은 세리 아버지입니다. 저는 탁 회장이 아니라 세리의 가족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작 세리는 말이 없었다. 그녀는 밤늦게 병원을 찾았지만 병실 문 앞에 서서 들어가지 못했다. 강수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한다. 세리야, 어서 들어가 봐. 따지고 보면 내가 장미의 아들인 것도 우리가 남매인 것을 알게 된 것도 이 사람 때문이잖아. 세리는 고개를 끄덕이고 조용히 병실로 들어간다. 영상 재미있으셨나요? 마광숙과 세리강수를 응원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